네,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다들 미시경제 공부하려고 하면, 와, 이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좀 막막하셨죠? 그래서 오늘부터 저랑 같이 미시경제학의 거의 바이블이죠. 할베리안 교수님의 교과서를 가지고 그 핵심만 쏙쏙 한번 파헤쳐볼 겁니다. 자, 그 대장정의 첫걸음은 바로 모든 경제적 선택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매일같이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런 사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집을 살까, 차를 바꿀까 이런 인생의 큰 결정까지 말이죠. 이렇게 복잡하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선택이라는 걸 과연 경제학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아주 강력하면서도 또 굉장히 우아한 모델 하나로 이걸 설명해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경제학자들이 이 수많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할 때 쓰는 기본 틀, 바로 경제적 행동 모형이라는 건데요. 정말 놀라운 건 베리안 교수님이 이 모든 복잡한 선택의 본질을 단 하나의 진짜 기가 막히게 단순한 문장으로 딱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살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 어때요? 정말 단순하죠? 근데요, 미시경제학의 거의 모든 게 바로 이 문장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에는 사실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숨어 있거든요. 첫째,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는 기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 선호고요. 그리고 둘째, 살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정해주는 기준.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룰 예산입니다. 자, 그럼 좋아한다, 이 선호라는 걸 분석하려면 먼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선택의 대상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경제학에서는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대상들의 조합을 소비 묶음이라는 아주 깔끔한 용어로 정의하고 시작합니다. 이 소비 묶음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모든 상품들의 조합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사과 1개랑 바나나 2개, 바로 이런 조합 하나하나가 소비 묶음이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분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레고 블록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1, X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X1은 첫 번째 재화, 그러니까 사과의 개수, X2는 두 번째 재화, 바나나의 개수를 나타내는 그냥 기호일 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바로 이 묶음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소비자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겁니다. 자, 이제 경제학자들이 서로 다른 소비 묶음들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그들만의 언어, 그러니까 기호를 한번 배워볼 시간입니다. 딱 3가지 관계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엄격 선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호, 선은요, 그냥 비교 불가, 난 무조건 이게 더 좋아, 이런 뜻이에요. X 묶음이랑 Y 묶음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1초도 고민 안 하고 X를 고르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차별입니다. 이 물결 모양 기호 튜는 뭐냐면 소비자가 X 묶음을 가질 때나 Y 묶음을 가질 때나 만족감이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난 둘 중에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는데? 하는 바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약 선호입니다. 이 기호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최소한 Y보다는 X가 나쁘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즉, X가 Y보다 명백하게 더 좋거나 이건 엄격 선호죠. 아니면 둘의 만족감이 똑같아서 상관없는 이건 무차별이죠. 이 2가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배운 3가지 기호, 엄격 선호, 무차별, 그리고 약 선호. 이게 그냥 각자 따로따로 노는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사이에는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숨어 있어요. 역시 베리안 교수님도 책에서 직접 강조하고 있죠. 이 관계들은 절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말이 진짜 사실인지, 과연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증명해보죠. 자, 여기 교재 내용을 보시면 이 페이지의 핵심은 정말 놀랍습니다.
뭐냐면요. 사실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 중에서 약선호 딱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나머지 두 관계, 즉 엄격선호와 무차별을 모두 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자, 먼저 무차별 관계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X가 Y보다 나쁘진 않아 라고 생각해요. X1, X2, 소사이언트, Y1, Y2 이 상태죠? 그런데 동시에 가만히 있어봐. 근데 Y도 X보다 나쁘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Y1, Y2, 소사이언트, X1, X2 이 상태죠?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성립한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둘 다 똑같이 좋다는 뜻이죠. 바로 이 상태를 우리는 무차별하다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엄격 선호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에는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X가 Y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나아 라고는 생각해요. X1, X2 수신알이 Y1, Y2인 거죠. 그런데 반대로 Y가 X보다 더 낫다고는 절대 말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즉, Y1, Y2 수신알이 X1, X2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뭘까요? 네, 명백하게 X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엄격 선호의 논리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개념, 가장 뿌리가 되는 개념은 최소한 같거나 더 낫다를 의미하는 약선호 관계 딱 하나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약선호라는 벽돌 하나만 있으면 엄격 선호와 무차별이라는 멋진 집을 모두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오늘 우리는 소비자의 마음을 읽는 언어, 소비 묶음과 세 가지 선호 관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근데요, 경제학자들은 아무 선호나 막 분석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한 한마디로 합리적인 선호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이 사과를 바나나보다 좋아하고 바나나를 딸기보다 좋아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딸기를 사과보다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면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바로 이 합리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